애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동백꽃 전문점 주작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나무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동백나무에 관련된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동백나무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을 뿌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동해를 입었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무가 약해져 가지고 고사할 확률이 있던 나무를 안전하게 살리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은 동백나무 잎인데 샵엽이죠. 두 장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이게 제가 지난해 연말쯤에 입수했던 컵엽 동백입니다. 즉 한자로는 이제 잔배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건배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제가 지난해 해남에서 입수를 했던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린 바 있는데요. 이 동백나무가 지금까지 새싹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애를 먹었던 나무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직 이 가지는 지금도 싹이 나오질 않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줄기를 따라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가지에 있는 눈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면 자, 이 가지는 잎이 많이 성장을 했죠. 이제 곧 피기 일보 직전이죠. 자, 이 나무를 제가 살리는데 자, 여기는 이제 한 잎이 거의 폈고 그 다음 짝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는 보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잎이 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살리기까지 정말 우여곡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그런 컵엽 동백이다 보니까 애착도 애착이지만 이런 자료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되겠기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활착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꽃도 곧 개화를 하죠.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이 움직이질 않고 정말 깜깜했었습니다. 자, 여기도 잎이 이제 거의 다 폈죠. 자, 그런데 이 나무를 살리는 과정에 제가 분재를 하면서 터득했던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마치 우산을 씌우는 것 같은 나무 아랫부분을 이렇게 비닐을 씌워 놨죠. 자, 여기에도 보면 작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국내에 제가 첫 상륙시킨 아주 신품종들, 국내에는 주자군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올해 제가 이 방식으로 뿌리를 전부 고압 세척을 해서 들여온 나무들을 한 주도 고사시키지 않고 전량 활착시킬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자생동백 흰꽃이 피는 품종이고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또 여기에 보시면 노아시 역시 나무가 굉장히 고가품들입니다. 노아시 이런 온목들, 종자목들은 이런 나무들도 이렇게 전부 활착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건배로 명명한 이 컵엽 동백을 가지고 제가 나무 살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를 제가 처음에 입수했을 때 놓을 장소가 마땅치를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꽃가게를 하는데 관엽 온실에
날로 피우는 공간 한쪽에 놓고서 약 한 달 동안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생각인데 이 용토 안에 약간 그 건조가 있었던가 봐요. 제가 스프레이는 자주 했었는데 뿌리의 생장점이 말라버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온실안이 건조하다 보니까 그걸 저는 모르고 이제 나중에 늦게 이렇게 시원한 장소로 꺼내 놓고 봄에까지 계속 지켜보는데 싹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이제 정상적인 나무들은 싹이 막 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불사 이거 뭔가 데미지를 입었구나 하는 샤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부랴부랴 제가 과거에 분재할 때 정말 막 수천만 원짜리 나무들을 살리는 그 과정을 제가 떠올려서 바로 응급조치에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 방식이 뭐냐면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분갈이를 한 이후에 나무 상태가 깨어나질 않거나 어떤 입수 과정에서 나무가 약한 나무를 입수하였거나 또 외국에서 나무를 수입을 했는데 뿌리가 싹 세척이 돼서 들어왔을 때 나무가 세력이 깨어나지 않을 때, 또 동해를 살짝 입었는데 나무가 눈이 트지를 않는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제가 이 방식을 채택을 하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비닐을 이렇게 씌워 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물이 절대 타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 금부로. 아래는 지금 흙이 약간 건조하죠, 말라 있죠.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화분 위에 통풍이 잘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간을 띄워 줍니다. 이렇게 띄워서 마치 비닐을 씌웠을 때 무산을 씌우는 것 같이 공간이 이렇게 뜬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나무가 수분을 빨아 올리지 못해서 용토가 마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위에서 스프레이를 해주게 되면 스프레이 할 때마다 여기에 물이 계속 적셔져서 마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면 물을 주어야 사는 줄로 알거든요. 그런데 뿌리에 물을 많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말려줘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간 뽀송뽀송하게 해 주어야 나무라는 것은 사람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뿌리가 물을 찾는데 물이 없으면 지가 스스로 뿌리를 뻗어서 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늘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뿌리 뻗을 생각을 않고 있다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도끼자루가 썩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무가 뿌리가 썩어서 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은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위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비닐을 쌌을 때도 비닐로만 그냥 묶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면 이 몸을 타고, 이렇게 물줄기가 몸을 타고 내려가서 결국은 하부로 계속 줄줄줄 흘러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시면 오히려 몸통 부분이 더 건조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축축하게 젖어서 결국은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어떤 방법을 하느냐, 분재 상처에 바르는 카타파스가 있습니다. 껌처럼 생긴 이렇게 회색으로 된 이것을 원예 자재센터 같은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서 껌처럼 우리 그 떡을 안 칠 때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시루펜이라고 그러죠. 그 솥과 솥 사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몸통에 밀착을 시켜서 쫙 붙여줍니다. 삥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산쌀처럼 철사를 꼽아서 이렇게 공간을 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비닐을 넓은 비닐을 잘라서 반을 타갭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비닐을 끼운 다음에 이렇게 교차가 되게 이렇게 넣고 위에 거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 정도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교차되게끔 비닐을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카타바스를 바른 자리에 비닐을 이렇게 딱 밀착을 시키면 이렇게 끈적끈적하니까 달라붙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위를 철사라든가 어떤 끈으로 살포시 조이듯이 묶어주게 되면은 이 카타바스에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조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타바스가 이미 몸통에 쫙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물이 타고 내려가질 않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스프레이를 하고 물을 뿌리고 뭐 장마차를 밖에다 내놔도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는 거의 통풍으로 마르게 되겠죠. 나무가 빨아 올리질 거의 못하니까 잎이 성장을 하면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수분을 빨아 올리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말라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물을 절대 주시면 안 되고 잎이 마르면 스프레이를 해주고 마르면 스프레이 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에 보면 옆에다가 아예 전동 스프레이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 여기 레버를 이렇게 켜면 이렇게 스프레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셔줍니다. 나무를 살리는 데는 스프레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영양제고 뭐 활력제고 그거 아무리 뿌려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뿌리가 활착을 해서 빨아 올려줘야 되는데 뿌리는 못 빨아 올리고 있는데 위에다가 영양제만 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주죠,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우산처럼 타고 내려가죠. 자, 몸통은 전혀 물이 타고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서 계속 스프레이를 해주면 나무가 위에 스프레이를 자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뿌리가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게끔 시간 끌기를 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의해서 뿌리가 역할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자, 여기에는 이렇게 묶은 부분까지 축축하죠. 자, 그러면 아래는 물이 한 방울도 타고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결국은 나무가 스스로 물을 찾아서 뿌리를 뻗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5월달, 6월달 이렇게 될 때까지 마르지는 않고 잎이 스프레이 해주면 싱싱함을 느끼고 아래로 처지지는 않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깨어나느냐? 우기 때, 즉 장마가 지면 공기 중에 습도가 좋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스프레이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바로 2, 3분 지나면 도로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도 정말 중요한 나무는 번거롭더라도 보는 대로 스프레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의해서 여기에 일본의 신품종들, 아직 국내에 한 주도 상륙하지 않은 이런 동백나무들도 제가 다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자식부라는 품종인데 온목이 정말 국내에 이렇게 드문 그런 대주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꼭지 부분에 이제 싹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미 튼 애들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마들까지도 이제 다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우이문이라는 품종인데 정말 제가 아끼는 가장 중요한 두 품종이 아주 애를 먹이다가 요즘 장마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싹을 틔웠습니다. 이거 역시 이렇게 비닐을 싸서, 이거는 이제 나무 밑부분이 너무 낮아서 철사로 우산 역할은 못 해줬지만 어쨌거나 밑을 살짝 띄워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서 절대 분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비닐루가 바짝 붙은 애들일수록 물 주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제 동백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워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끼는 나무를
여러분들도 꼭 살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커비업 동백을 살린 그런 기쁜 마음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영상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꽃도 이렇게 피고요. 이제 새싹이 완전히 펴서 여기에는 보면 꼭지 부분은 이렇게 세 군데가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여기에는 벌써 잎이 완전히 폈네요. 뒤쪽이. 요즘 불과 이 잎이 나온 지가 한 3, 4일 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그동안 이제 못 밀었던 그 성장성을 한꺼번에 이제 막 폭발적으로 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다 보면은 봄부터 지금까지 자란 것과 똑같은 과정을 가을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나무들이. 제가 과거에 분재를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나무들이 나중에 몰아서 전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살고는 싶었는데 어떤 장애 요인에 의해서 눈을 터뜨리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스프레이를 통해서 계속 습도 유지를 해줌으로써 근부는 살짝 건조하게 뽀송뽀송하게. 모르는 분들 계속 물 줍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썩어 죽습니다. 절대 말려 주시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물을 줄 시점이 됐거든요. 이럴 때 뿌리에다가 이렇게 보통 지금 이거 한번 준 지가 지금 보름 이상 됐거든요. 여기에 물 줬던 시점이. 그러면 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뽀송뽀송하죠. 자, 이렇게 보면 고실고실하니 물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쓰는 이제 또 활력제가 있습니다. 뿌리에 죽어가는 나무도 살린다는 그런 아주 좋은 활력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타서 고아보스로 이제 물통에 타가지고 오늘 이제 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뽀송뽀송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어떤 장애 요인을 빨리 깨어나게 하는 그런 활력제들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타서 그 비율을 맞춰서 타가지고 희석을 해서 흠뻑 아주 안에 이제 가스 같은 것도 싹 빠져나가게 정말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흠뻑 주시고, 또 비닐을 내려놓고 또 위에만 스프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한 보름 정도가 지나서 이 정도 말랐을 때 또 활력제를 한번 물을 한번 싹 주신 다음에, 그리고 활력제를 주어도 되고 바로 활력제를 주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하시면 이제 이렇게 활착이 됩니다. 이제 이 정도 활착이 된 거는 이제 비닐을 벗기고 정상적인 관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못 봤었는데 잎이 이렇게 많이 폈네요. 이제 다 마음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나무 때문에 정말 이거 죽여 먹으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영상에까지 다 올려져 있는데, 다음에 업로드 한번 또 시켜달라고 그러면 영상도 못 찍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마음을 졸였었는데, 불과 3, 4일 전부터 싹이 트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싹이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비닐을 씌워도 물이 타고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 계속 물이 타고 내려가 버리면 오히려 뿌리 몸통 부분이, 아랫부분이 계속 젖어 있어서 썩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체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지 않게끔 해주고 시원한 이렇게 차광망을 해서 방근을 밑에서 시원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잎이 마르지 않게 스프레이를 계속 해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죽어가는 나무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애착 가는 나무가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 이 방식으로 나무를 꼭 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영상의 끝에 제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백나무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이와 똑같습니다. 방법은 모든 죽어가는 나무 살리는 방법, 오늘은 주작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